자, 126페이지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에서 행위제한 나오고요. 행위제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건축제한 나오는데 우리 건축제한의 원칙이 도시군 계획 조례고 예외가 특별 규정. 그래서 거기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도시군 계획 조례란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 규정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126페이지 가로 1번 경관지구에서는요.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 조례 나왔죠. 그렇죠? 조례. 원칙이죠. 오른쪽에 가로 2번에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 규정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건축 제한하는구나. 그다음 3번에 방제지구는요. 세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하죠. 4번에 보호지구도요. 세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합니다. 뒤로 넘겨 보시면은 가로 5번에 칠학지구가 나와요. 그래서 집단 칠학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17회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였고요. 18회부터는 이것이 빠져가지고 그린벨트 중개를 못하고 있어요. 중개사 18회 합격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자연칠학지구도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옆에 써놔야 되죠. 자연칠학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건축 제한하는데 밑에 나오는 기역번, 니은번이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칠학지구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몇 번 나왔어? 틀린 사람 있을까요? 없어. 자연칠학지구는 몇 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될까? 녹관농자에 지정하니까 4층 이하로 제기되어 있어요. 시험은 5층짜리 무슨 시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층 이하라는 것만 알면 되겠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예전에 거기 6번에 의료시설 중에 여기 보니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비, 요양병원 쭉 나왔죠. 예. 이거 예전에 시험에 한번 지문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그다음 가로 6번에 개발진흥지구도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으로 건축 제한한다. 뒤로 남겨 주시면은요. 가로 7번에 복합 용도 지구 나왔죠? 예.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도시군 계획 조례. 그 다음에 가로 8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요. 도시군 계획 조례. 가로 9번 그 밖의 용도 지구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한다. 오른쪽에 두 번째 줄. 그러면 앞에 8번까지 나열이 안 된 것이 딱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방화지구 하나 있어. 방화지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 제한합니다. 조례로. 예. 그 다음에 10번에 건축 제한의 예외라는 게 있어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요, 녹관 농자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배운 거, 녹관 농자에서는 4층 이하로 건물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근데 5층이나 6층짜리 건물이 보여. 당황스러워. 내가 배운 거가 틀린데, 만데. 그러면 녹관 농자에서 5층, 6층짜리 건물은 아마도 도시군 계획 시설일 것이다. 공공청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의 일부인 뭐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여기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4층 넘어서 지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도지구를 지나갑니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돼 있는데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거야. 아마도 도시군 계획 시설일 것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 대구에서는요. 가장 높은 건물이 영남대학교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요. 혹시 대구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대구에? 예. 사실인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하여튼 제가 얘기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학교가 영남대학교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영남대학교에 방문을 하시는데 본인이 만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와서 그 영남대학교 방문하고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남대학교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내가 만든 학교가 왜 내가 만든 고속도로에서 안 보이냐. 그래서 영남대학교와 경부고속도로에서 보이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도서관을 높게 올립니다. 예, 도서관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예,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립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은 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영남대 도서관이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구백화점이 더 높아졌다 그러죠. 예.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예. 책에 나와 예전에 예. 부동산 관련 책에. 예. 하여튼 그 도시군 계획 18 그겁니다. 자, 건축 제한 완화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에서는요. 리모델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용도 구역에서 건축 제한 특별 규정 제가 다 써놨죠 아까? 예, 그겁니다. 그 요 세 개. 아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몇 개 있어요. 일단 1번 있고 좀 이따 쓸 겁니다. 이거는 한번 두시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이미 한번 소개드렸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87조부터 89조까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에요. 예. 뒤로 넘겨 주시고요. 예. 방제지구의 특례입니다. 뭐 기구가 아니 지구 오타를 내놨네요. 자, 방제지구의 특례. 방제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이 있었을 때는 1층 전체를 필로티구죠. 그러니까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게 뭐예요? 필로티구죠. 요즘에 불난데 보면 다 필로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진나도 그러고 예.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자, 요리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용도 구역은 이 네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용도 구역. 용도 구역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오죠.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독자적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지정 목적에 해당되는 지역을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 구역은 종류가 네 가지인데 만들어진 순서대로 쓰면은요. 1962년도에 만든 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누님 어렸을 때 만든 거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 예? 1962년도 도시계획 만들면 처음 만들었습니다. 영국식 제도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어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굉장히 흔하죠. 그린벨트는요. 근데 시가화 조정 구역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영종도 347만 평을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했어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 구역은 행위 제한이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영종도에 이거 지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도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 이거 지정되면 끝이야. 아무것도 못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아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입니다. 70%의 굴이 생산되는데 거기고요. 전국에 지금 20군데 남짓 남아있다 그래요. 관광지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변 주변에도 있어요. 양평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렇게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등산 가는 산이 종전에 자연공원이었는데 자연공원을 한꺼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05년도에 다 바꿔버렸어요. 현재 요 4개가 용도구역이고 이 용도구역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정권자예요. 지금까지 최대 기출문제는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입니다. 개발제한구 누가 지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요. 시가조정구역은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지사 콤마 찍고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아까 행위전 앞에 나왔죠.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예. 그러면은 행위 제한은 시가화 조정구역만 시험에 나와요. 행위 제한은. 나머지는 특별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만 시험에 가끔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132페이지 책을 보시면 용도구역의 의의가 나오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걸 말하는데 현재 있는 용도구역 4개는 우연의 일치로 강화하는 것만 있고요. 완화하는 게 현재 없어요. 완화하는 것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의의만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와요. 나머지는 다 몽땅 개특법에 나옵니다. 주어가 국토부 장관, 핵심 단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뒤에 문장 하나 더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 지정. 특별 규정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개특법이다. 오른쪽에 시가조정구역은요. 주어가 시도지사야. 핵심 단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이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입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 다음에 25년 이상 20년 이내 이게 시가화 유보 기간인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리고 밑에 다만 나왔죠.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 변경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밑에 방가로 이번에 실효라고 나오죠. 실효.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요. 제 기억으로는 2002년 9월 달인가? 아니 그때 10월 달이다. 2002년 10월 달인가? 그때 영종도를요. 15년 지정해서 시가조정구역으로. 그러면 15년 지나는 게 언젠가 하면 2017년 10월 달이면 그 끝나는 날이 되는데 실효가 안 된 거야. 아직 실효했다는 얘기가 없어. 예. 그 제가 여기저기다 물어봤어. 행정기관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 그 내가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정 안 했는데 그러는 거야. 예? 본인이 안 했다는 거야, 본인이.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열받는 게 국세청에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조세 상담하는 번호 있잖아요. 법인세와 관련해서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당신이 업무가 그 세무 상담해 주는 업무인데 이걸 모른다면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 같은 대우가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랬더니 이거는 뭐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면 안 되겠네. 그래서 당신 이름과 소속 대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름 다 적었어. 예. 그러면 이거 대답 못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내가. 예, 국가 월급 받으면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전화했더니 본 답변 내용은 소송의 증거 자료로 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대. 아니 국가기관에 상담한 내용이 법적으로 책임은 안 지고 소송의 증거 자료도 안 된다면 그러면 상담 왜 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다 그래. 국토부 여러분 전화해 보세요. 질문 남겨보세요. 국토부 항상 들어오는 답변이 본 답변 내용은
법적인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써 있어 국토부에도. 그 다음에 소송의 증거와 자료를 할 수 없습니다. 써 있어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나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름 적고 얘기 다 했더니 2명한테 물어봤는데 2명 다 대답을 못 하는데 6시 반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오후 6시 반에. 하루 종일 그걸 찾은 거야. 대답했는데 나는 내가 먼저 난 4시에 찾았어 나는. 네. 찾아서 이제 전화 오기만 기다렸는데 2명 다 한 명은 6시 반, 한 명은 7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이미 찾았는데 나보다 늦게 찾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물어봤거든. 분명히 법에는 유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고 돼 있는데 영종도가 실효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계속 실효가 안 돼서 지금요. 시가 조정 구역이야. 그러면 이거 왜 그런지 15년인데 정확히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지정 안 했다는 거야. 난 모르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저도 알 방법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영종도를 지정할 때는 실효 규정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 이후에 생겼으면 그때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다. 연장 규정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실효 규정이 없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근데 하여튼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돌아버리겠어 내가. 예. 실효. 예. 그러면 우리 중개사들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예. 고객들은 다양한 질문들 다 하는데 대답해 주고 싶어 본인도 확인해 보면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러고. 예. 누구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예. 법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어디 있냐 그러면 미국 가 있다 그러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하여튼 실효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다음에 지정 효과 행위 제한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금지야 원칙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은 얼마나 행위 제한이 강한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싹 넘기니까 비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 같은 말로 개발행위예요. 개인이 땅 파거나 개인이 건물 개발 행위는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밑에 나열돼 있다. 밑에하고 오른쪽에 나열돼 있는 것이 6명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것들. 허가사항으로 나열 안 된 것은 다 금지예요. 못해 금지. 나열돼 있는 것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95%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필요한 건물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필요한 건물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축물은 금지. 박 선생이 좋아하는 건물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95%가 해결이 돼. 나머지 5%만 이제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 동그라미 2번에 주택의 증축이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주택의 신축이란 말 없죠. 금지야. 주택 신축 X.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번에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다 중요한 편의상 공공시설 하시고 공공시설이라도 밑에 나열된 공공시설들은요. 허가 받아야 설치할 수 있어요. 시험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왜 났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오해를 해요.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야. 공공시설이라도 시가와 조정구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건소 나오죠? 보건소.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요즘 우리 읍면동사무소를 뭐라고 불러요? 주민자치센터 뭐 붙잖아요. 근데 안 바꿔놨어 여기는 법을 그대로 해놨어. 읍면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누가 봐도 허가 없이 그냥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저기 박스 안에 7번에 동그라미 3번. 공장도 신축 금지예요.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자, 그래서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나 마지막 줄에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거. 요거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대요. 그 문제 내볼게요. 안마시술소를 종교시설로 변경할 수 있을까? 어때요? 가능해. 거기 안마시술로 나오잖아. 안마시술 근린생활시설이야. 이종근생이에요. 안마.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위락시설인 줄 알아.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근데 안마시설소는 법적으로는 건전한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저는 이 안마시설소만 하면 제가 생각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이에요. 한 10년 됐나 벌써. 저기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천 상동에 있는 학원에 강의를 하는데 학원이 8층짜리 건물에 8층이 학원이에요. 예.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아침에 딱 서 있으면은요 화장을 좀 이상하게 한 아가씨들이 거기 내려요 꼭 거기서. 근데 거기가 안마 시술소가 2개가 있어요. 태국식 안마하고 중국식 안마가 2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4층하고 7층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올라가는데 8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로 올라가는데 4층쯤 가는데 4층 계단 근처에 보니까 빨간 등불이 이렇게 돼 있고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앞에가 이렇게 한 치 앞도 겨우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하고 학생들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뒤에 보니까 따라오던 아저씨 몇 분이 안 보여. 몰라.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7층에 또 거기는 중국식 안마인데 역시 또 빨간 등불 막 켜놨는데 또 몇 사람이 안 보여. 8층 올라왔는데 중간중간 다 센 거예요. 근데 그 안마 시술소가 2종 근생이거든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웬만큼 전용 주거 지역만 벗어나면은 다 허가가 나온다고요. 위락시설이 아니에요, 그거요. 느낌은 위락시설 느낌인데 실제로는 2종 근생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종 근생인 안마 시술소를 종교 시설로 변경하는 거에 가능해요. 8번에 종교시설의 증축. 자, 신축이란 말이 없죠. 종교시설 신축 금지예요. 증축만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예, 신축 금지다. 예. 자, 뒤로 넘겨주시면은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쭉 나왔죠. 예. 이런 경미한 행위 그냥 읽어보시면 돼. 경미하구나. 사전협의, 허가 기준 보시면 일반적 허가 기준, 지장이 있다 인정했을 때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살림 안에서의 허가 기준. 자,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에 대해서는 살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결정한다. 이 법이 옛날에 살림법이었어요. 옛날 살림법. 그래서 17회까지는 시험범위에 들어갔다가 18회부터 빠진 겁니다. 이 살림법. 그래서 이 법은 예전에 이게 시험범위일 때 여기서 자세히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목의 벌채 기준, 가슴 높이 이하의 나무는 벌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1m 이하도 아니고 가슴 높이 이하 이렇게 돼 있는 법이 유일한 법이 이 법이에요.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가 왜 감벌이랄지 감벌 잘 못 자라는 나무는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높이 이하의 나무는 감벌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 잘못해서 혼났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혼났다니까 그때. 예. 돌 맞을 뻔했어요. 예. 하여튼 세상의 법에서 가슴 높이 이하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거기는 요 법이 있고요. 허가 거부 금지야. 허가 금지가 아닙니다. 허가 거부 금지. 무조건 허가 내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한 8월 말 9월 초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걸 내실 만한 분이 출제하실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외우라 그럴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줄만 외우라 그러면 그거 하나만 외우는 겁니다. 예.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요. 허가 금지가 아니라 허가 거부 금지다.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허가 내주는 사람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
하고 허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부허가와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는 개발행위 허가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역시 똑같아.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준용. 오른쪽에 처벌 규정도 똑같아. 시가조정구역 허가 안 받고 하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뒤로 넘겨주시면 의제 규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가조정구역 안에 있는 임야에다가 작물 재배사 짓겠다고 허가 신청했다. 이거 허가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 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임목 벌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준다. 단 농지법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없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고요. 이제 4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옵니다. 주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 바다나 그 인접토지. 이때 공유수면은 바다, 호수, 강 세 개를 말해요. 그래서 강 주변에도 있어요. 양평군에 북한강 주변에요. 천연기념물이 물고기가 알을 낳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옆에다 땅 사서 별장 지었는데 배를 못 띄워요. 예. 원래 보트를 몰려고 샀는데 보트를 못 띄워. 거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개사가 모르고 중개했거나 알면서 시침 뚝 띄고 중개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개한.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주어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그 한 줄 가지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5개 지문을 만들어냈어. 아까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을 5개 지문 만든 그 교수님 있죠. 그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다음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도시의 자연환경보호, 2번 도시의 경관보호, 3번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4번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양원 산지 개발을 제한, 5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몇 번? 5번. 이게 기출문제 감정평가사. 예. 지문 한 개, 법조문 한 개만 있으면 한 문제를 만드셔. 그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시가하라 그래? 개발 제한 구역이지. 정답은 맞췄는데 동기의 착오가 있었네. 네? 동기의 착오가 있었네. 그렇죠? 정답 맞춰서 표시행위니까 어차피 표시주의니까 우리는 예. 내심적 효과 의사는 필요 없다. 표시주의다. 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 법이 뭐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 때문에 다 맞게 해준 적이 있어요. 도시공원법이 바뀐 거야 원래. 원래 도시공원법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시험에서는요. 한 일주일 차이로 바뀐 법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도시공원법으로 쓴 거예요. 이걸 내가 찾아냈잖아. 내가 찾아냈잖아. 술 한 잔 마시고 술기운 찾아냈어. 술기운에. 예. 찾아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또 1,몇백 명이 또 추가로 또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 이름을 잘못 쓰면 무조건 다 맞게 해주게 돼 있어요. 예. 이 법이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잖아요. 예. 이 문제 내면 꾸준히 푸세요. 제가 일부러 해설도 다 해놨어. 해설도. 그다음에 이 문제를 꾸준히 푸시면 이게 이슬비에 옷이 젖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다 보면 웬만한 문제 다 풀죠.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는 한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공부하시는 분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 엉덩이 모양이 의자 모양은 일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 오래 걸려 이거요. 그다음에 굳었던 머리 좀 풀려야 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중개사 합격생들의 한 3분의 2 이상은요 다 그렇게 해서 붙어요. 엉덩이도 풀고 머리도 풀며 공부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결석만 하지 않고 이 날이 너무 좋으면은요 많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유혹에.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치고 일단 뛰쳐나와서 수업 시간에 와서 계시면은요 공법만큼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일단
존다 그러면 잠을 깨워줘. 그리고 잠시 의식을 차렸을 때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석만 안 하고 나와주시면 되고 나눠드리는 자료 있죠. 처음에는 5문제로 출발해. 그러다가 이제 6, 7개, 10문제, 15문제 이렇게 20문제 늘려간다고요. 그래도 처음부터는 많은 문제 못 풀어요. 근데 계속 풀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때쯤 되면은 다 이제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중간에 꼭 한번 펴보셔야 돼. 책 덮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피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